자,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봐볼게. 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했던 것처럼 특징부터 볼 거야. 특이적 방어작용의 특징에는 모든 병원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병원체, 어떠한 병원체에 특이하게 걔한테만 작용을 해. 그리고 이 역할은 림프구가 수행을 하고 많은 분석이 끝난 후에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체에 노출된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 특이적 방어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항원항체 반응부터 알아야 돼.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은 병원체, 병균을 의미하고 항체는 이에 대한 무기를 의미해. 항원의 이렇게 형태를 보면은 이 항원의 몸에 뾰족뾰족한 돌기가 막 나와 있어. 이걸 항원 결정 부위라고 하거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진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버섯 모양 돌기가 막 박혀 있어. 이런 항원 결정 부위들은 사람들의 지문처럼 이 항원이 무슨 항원인지 알려준 역할을 해. 그리고 항체는 항원이랑 결합을 해서 이 병원체들이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게 막거나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대식세포한테 먹여주는 역할을 해. 오른쪽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Y자 모양이고 긴 사슬이랑 짧은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는 영채쌤이 한번 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 그리고 이 항체 Y의 윗부분을 보면은 살짝 모양이 파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해서 항원 결정 부위랑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은 이 항체랑 항원이 한 가지씩, 그러니까 한 가지 항원에는 한 가지 항체가 반응한다는 의미거든. 아래 그림을 보면 A 항원은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고 B 항원은 네모난 돌기가 있고 C 항원은 동그란 돌기가 있어. 그리고 아래 그 항체를 보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맨 왼쪽 거는 네모나고 중간 거는 세모나고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동글동글해. 그래서 맨 왼쪽부터 B, A, C가 반응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항원마다 맞는 항체가 딱 한 가지씩밖에 없어. 이게 항원 항체의 반응의 특이성이야. 그러면은 이 항원 항체가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죽는지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건 딱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중성화, 응집, 침전이라고 해. 중성화는 항원에 막 항체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응집은 항원을 많이 막 뭉쳐놔. 그래가지고 대식세포가 한 번에 먹기 좋게 만들지. 침전은 조금 퍼져있는 애들을 한 번에 있는 거야. 얘도 대식세포가 먹기 편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종이야. 얘는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림프구의 작용 볼게. 아까 특징을 얘기할 때 림프구가 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지? 이 림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림프구는 대식세포처럼 백혈구의 일종이야. 대식세포가 이제 항원들을 먹는 역할을 하지 이 림프구는 항체를 생성하고 병든 세포를 파괴를 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모든 림프구는 골수에서부터 만들어져. 이 골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조혈모세포란 건데 얘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림프구라고 보면 돼. 얘가 골수에 계속 있다가 성숙을 하면은 B 림프구가 되고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성숙을 하면 T 림프구가 되는데 여기서 B 림프구의 B는 본 메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골수거든. 얘 앞 글자를 따온 거야. 마찬가지로 T 림프구도 가슴샘을 영어로 사이머스라고 하는데 얘도 앞 글자를 따온 거다. 그리고 T 림프구는 세포독성 T 림프구랑 보조 T 림프구로 나뉘어. 얘네들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B 림프구는 변신을 하는 역할이고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전사 역할을 하지. 막 싸울 수 있어. 얘는 정보 전달, 싸움에 대한 정보를 막 전달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자.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하지. 그러면은 항원이 대식세포한테 먹히고 그 항원의 항원 결정 부위들이 막 분해가 돼. 항원으로부터.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전리품 마냥 들고 다니는 거야. 대식세포가.
그렇게 자기 몸에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런 놈을 잡았다라고 과시를 해. 이거를 항원제시라고 하고, 이때 보조 T 림프구가 대직세포를 딱 보더니 대직세포가 뭔가를 들고 있어. 이게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제 이런 항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이 과정을 항원 인식이라고 해. 그럼 보조 T 림프구는 항원이 들어와서 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 사실을 전사랑 변신할 수 있는 애한테 전달을 해줘.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이제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세포라고 했을 때 병원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감염시킬 거 아니야. 이 감염된 세포를 가서 그 상태로 터쳐버려. 이게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역할이고, 세포를 터치기 때문에 얘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 그 다음 B 림프구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면은 B 림프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D 림프구는 분화를 하는데, 형질 세포로 분화를 하거나 기억 세포로 분화를 해. 형질 세포로 분화를 하면은 형질 세포는 항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때 혈관에 있다 형질 세포가 항체를 막 뿌려. 그러면은 안에 있던 이 병원균들이랑 항체랑 막 혈액이 흐르면서 막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체가 다 죽여. 이거를 이제 혈액을 이제 우리 몸의 액체다 해서 체액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그리고 기억세포는 바로 할 2차 면역에 관여를 하거든. 이건 2차 면역에서 한번 다시 볼게. 자, 1차 면역과 2차 면역. 1차 면역 반응은 위의 그림에서 기억세포가 아닌 나머지 부분, 얘네들을 1차 면역이라고 해. 그리고 이후에 항원이 다시 똑같은 항원이 우리 몸에 또 들어왔어. 그때 기억세포가 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빠르게 몸이 대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기억세포야 이름이.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1차 면역이고 오른쪽이 2차 면역인데, 항원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B림프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B림프가 항원을 보면은 B림프가 막 분열을 해, 여러 개의 B림프구들로. 그리고 분열한 B림프구들이 분화를 하거든. 분화를 해서 형질세포 또는 기억세포가 된다 했지. 이때 분열은 하나가 분열을 하면은 똑같은 놈이 두세 개가 나오는 거고, 분화는 얘가 역할이 바뀌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제 B림프구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가 되잖아. 얘를 분화라고 해. 그러니까 분열이랑 그 다음 2차 면역.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항원이 또 들어오잖아. 기억세포는 항원을 보자마자 미친듯이 형질세포로 분열을 해. 그리고 혹시 또 세 번째로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개의 기억세포로 조금 분열을 해가지고 남겨둬. 그러면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과정을 이제 항체 농도로 설명을 하는 거야. 먼저 첫 번째로 항원 A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얘를 처음 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 이걸 1, 2, 3, 4, 5, 6, 7, 8로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얘에 대해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 병원체가 우리 몸에 퍼지겠지? 이동안 굉장히 몸이 아파. 이때 병이 발생해.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뭐 콧물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일주 이후부터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지. 이제 분석이 끝났고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한테 일러가지고 B 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기 시작하는 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항체가 나오지. 그리고 여기 이 부분부터 항체가 감소를 하잖아. 얘는 항체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야. 그냥 항체가 죽는 거지. 약간 늙어가지고 죽는 거지. 이 이유는 위에서 써 있었는데, 형질세포는 수명이 짧고 기억세포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형질세포는 이제
병원체가 죽으면은 조금 존버를 타다가 애들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항체 농도가 감소를 하지. 그리고 4에서 5주 동안 병원체가 없는 그냥 깨끗한 상태야. 그리고 5주차에 항원 A가 재침입을 하면은 이 기억세포들이 딱 보더니 너 한 달 전에 침입했던 애다 하면서 항체를 미친 듯이 분비해. 그러니까 형질세포로 미친 듯이 분화해. 그래가지고 빠르게 우리 몸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항원 B가 똑같은 시간에 침입을 했다고 하면은 항원 B에 대한 항체가 없고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니까 또 이 항원 B는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얘는 왠지 모르지만 2주라는 시간이 걸렸어. 이 2주 동안 항원 B가 병을 일으키겠지. 그리고 또 아까 A처럼 여기 A의 1차 면역처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해보자. 첫 번째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걸 1차 면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기억세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 2차 면역이라고 했지. 근데 세 번째로 또 침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3차 면역이 아니라 얘는 그냥 2차 면역이라고 해. 얘를 3차 면역이라고 이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딱히 3차 면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2차 면역이랑 3차 면역이랑 뭐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1차 면역 그 다음엔 2차 면역으로 쭉 가. 세 번째, 네 번째 침입에도 그냥 다 2차 면역이야. 여기까지가 특이적 방어작용이야. 다음에는 이 면역 관련된 질병으로 올게.